안녕하세요, 항아입니다. 신칸센에서 일어난 사건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회계편이 나왔는데요. 이전 편인 1114화에서는 이오리 무가가 공안이었을 무렵 오오카 모미지와 만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전 스토리를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과연 헤이지와 코난이 협력하는 회계편에서는 어떠한 전개가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다양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복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파일 1115화 집사와 탐정을 감상하며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나왔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요약하며 신칸센으로 헤이지와 카즈아 그리고 모미지와 이오리 4명이 도쿄로 향했는데요. 화장실에 간 이오리는 분신물로 생각되는 스마트폰에 전화를 받았고 상대는 이오리가 전 공안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 상대가 모미지를 인질로 잡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오리는 지시대로 도쿄역에 도착하기 전까지 USB 메모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던 코난과 헤이지는 통화 중인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스마트폰의 메시지로 수사에 협력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1115화의 줄거리에 대해 짧게 알아보면서 내용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전 편에 이어서 헤이지가 코난의 메시지를 이오리에게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범인의 정보를 모르는 코난은 이오리에게 정보를 물어보았고 이오리는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메시지에 적당한 답변을 합니다. 그 결과 일단 이번 범인이 2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먼저 이 2명을 확보하기 위해 이오리는 헤이지와 코난의 작전에 참여를 하기로 합니다. 그때 범인이 헤이지를 쫓아내라고 하며 모미지의 목숨으로 또 협박을 하는데요. 이오리는 코난의 메시지대로 헤이지가 신호를 줄 때까지 범인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여 USB 메모리를 찾았다고 전합니다. 이에 범인은 아까 말한 대로 13호차와 14호차 사이에 있는 세면대에 USB를 놓고 되돌아가라는 지시를 합니다. 범인의 지시대로 USB를 세면대에 놓고 돌아온 이오리는 헤이지의 신호를 발견하고 동시에 작전을 실행하는데요. 이오리는 메모리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범인과 대화를 시작하였고 코난의 메시지대로 점점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아진 이오리의 목소리에 답답함을 느낀 범인은 차 내에서 소리쳤고 동시에 그를 발견한 헤이지는 카즈아에게 무언가 지시를 합니다. 그 말에 카즈아는 뒷좌석에 있는 범인의 동료를 트렁크로 제압하였고 그리고 전화 상대인 범인 역시 헤이지가 지팡이를 이용해 순식간에 제압해버립니다. 2명의 범인을 제압했으나 세면대 위에 두었던 USB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즉 또 한 명의 범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오리는 자신이 세면대에 간 후 움직이는 손님이 없었다는 헤이지의 말에 자신의 옆을 지나간 차내 판매 승무원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 이후로는 호차를 이동 시 승무원이 하는 인사를 안 한 것인데요. 그때 화장실에서 포박된 승무원을 발견하였고 같은 시기 판매 승무원으로 변장한 또 다른 범인이 나이프를 들고 모미지와 카즈아를 습격합니다. 거기에 나타나 모미지를 지킨 것이 이오리 무가였지만 왼쪽 가슴에 칼이 박혀버리는데요. 그리고 뒤에서 헤이지가 지팡이로 또 다른 범인을 쓰러뜨립니다. 모미지는 칼에 찔린 이오리를 걱정하는데 이오리는 아무렇지 않게 스스로 칼을 뽑아버립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모미지의 카루타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있던 이오리는 카루타에 칼이 박혀 무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모미지는 역시 작은 것도 큰 것을 겸하잖아요 라는 말을 했으며 그 말에 이오리는 자신이 공안을 그만두고 집사가 된 이유라는 마음소리가 나옵니다. 30분이 지나 도쿄에 도착한 일행들은 범인들을 메구레 경보에게 인계하였고 이번 3명의 범인이 츠루키 의원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SB 메모리에는 투신 자살로 알려진 비서가 3명의 범인에 의해 빌딩에서 떨어지는 영상이 있었으며 게다가 그 뒤에는 츠루키 의원이 있었습니다. 즉 이것이 발단으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헤이지가 사건과 이오리의 상황을 알고 있었던 이유로는 돌아오지 않은 이오리를 찾으러 간 헤이지가 시체를 조사하던 이오리를 발견했으며 무선 이어폰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헤이지 역시 시체를 조사했으며 그 후 발견한 속기 문자를 코난의 도움으로 풀었으며 발견한 USB 내용물도 태블릿으로 이미 확인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오리는 헤이지가 모미지에게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하며 감탄합니다. 신칸센 안에서 사건을 끝으로 헤이지들이 출구로 내려가는 가운데 카자미와 후르야가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헤이지들과 엇갈린 카자미가 경찰학교 시절 동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으며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후르야와 같은 부서에 배속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후르야는 카자미에게 작별을 구하고 홀로 신칸센에 탑승하는데 다만 후르야는 카자미에게 누구랑 만나는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후르야가 탄 호차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으며 곧 출발할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차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받은 후르야는 창밖을 보라는 말을 듣고 창밖을 보는데요. 반대편 신칸센에 노인 같은 인물이 있었으며 후르야의 전화 상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 노인이 에도가와 코난을 조사해 뼛속까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 바로 쿠로다에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후르야는 동요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115화는 코난과 헤이지의 활약이 있어 사건은 순식간에 해결하였지만 범인의 칼에 이오리 무가가 찔러버렸는데요. 그러나 가슴 주머니에 들어있던 카르타 뭉치에 의해 무사했으며 여기서 이오리가 왜 오오카 집안의 집사가 되었는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키워드의 하나로 모미지가 말한 작은 것도 큰 것을 겸한다는 말은 이오리에게 잊을 수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오리와 모미지가 만난 3년 전 여러 개의 작은 반창고로 상처를 치료해준 모미지가 했던 말로 이번에는 여러 개의 카르타에 의해 이오리가 무사했기에 작은 것도 큰 것을 겸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즉 이오리는 3년 전 이 말을 계기로 공안을 그만두고 모미지의 집사가 되었다는 마음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말 그대로의 의미라고 생각하며 작은 반창고로 열심히 치료해준 모미지를 지키기 위해 집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집사가 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오오카 전 총리의 손녀라고 확정난 모미지는 지금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상관없이 그녀의 집안 자체가 큰 비밀이 있어 집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로 설마하는 접점이 또 나왔는데요. 그것은 카자미의 경찰학교 시절 동기가 이오리 무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만두었다는 것과 그리고 후르야 레이와 같은 부서에 배속되어 있었다는 것도 판명이 났습니다. 즉 이오리 무가 역시 제로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검은 조직에 연루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이전 교토 사건에서 쿠로다와 이야기할 때 아무로의 과거의 곤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즉 스카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아직 단행본에서 이야기는 없지만 이오리와 아무로가 같은 부서라며 두 사람의 접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게다가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 깊은 연결점은 없더라도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야기의 후반 도쿄역에 방문한 아무로가 등장을 했으며 여기서 누군가와 만나기로 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동료인 카자미에게는 그 존재를 알려주지 않고 신칸센에 탑승을 했습니다. 탑승한 호차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고 휴대폰만 울렸으며 무인 차 내에서 아무로의 전화 상대인 수수께끼 노인이 에도가 코난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로는 그 노인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으며 침착한 아무로가 동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쿠로다와 이야기에서 검은 조직의 법원에 특유의 눈동자색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이야말로 검은 조직의 보스인 카라스마 렌야인 것일까요? 신중해서 돌다리도 너무 두드려 망가뜨린다는 보스의 성격처럼 신칸센에 전 좌석을 매입한 후 맞은편 신칸센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 성격상 일치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만 조금 신경 쓰이는 것으로 아무로가 카자미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는 것인데요. 카자미는 공안 경찰로 일반인에게도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즉 공안에서 잔입한 스파이라는 것이 들킬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카라스마 렌야와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멀리서 따라와야 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카라스마 렌야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보스는 럼이나 베르무트 같은 측근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며 그리고 흑철에 어영해서 럼조차 최근 그분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직접 법원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일단 수수께끼 노인이 카라스마인지 오오카 전 총리인지 하네다 당주인지는 알 수 없지만 1100 이하에 나온 노인과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둘 다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있어 동일인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왼손에는 스마트폰,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손잡이냐고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로가 탑승한 것은 아마 13호 차로 보입니다. 숫자로서 불길한 숫자이며 이번 신칸센의 범인이 이오리에게 USB를 두도록 한 곳이 13호와 14호 차 사이였습니다. 아무로가 탑승한 곳은 다른 신칸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1115화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헤이즈와 카즈아가 란에게 불려 간사이에서 도쿄를 출발했으며 마지막에 코난과 합류를 해 일단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합류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란이 카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으며 그것을 보고 있던 코난이 란이 절경의 명소를 찾고 있다는 것을 헤이즈에게 전했습니다. 즉 고백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도쿄에 부른 것인데요. 여기까지 복선을 넣었는데 도쿄 편이 없이 끝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헤이지는 다음 시리즈에서 고백에 성공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전에도 말했듯이 고백에는 실패한다고 봅니다. 현재 헤이지와 카즈아뿐만 아니라 모미지와 공원이라고 판명한 이오리가 도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마지막에 이오리가 헤이지는 역시 모미지에게 어울린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어 다음 도쿄 편에서 모미지와 이오리가 있을 것이므로 고백을 방해해 실패를 할 것 같습니다. 1115화의 마지막 끝에 대단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카라스 말렌냐라고 생각하게 만든 노인이었습니다. 아무로가 법원으로서 조직의 보스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묘사로 그려졌습니다. 이 인물의 목적이 에도가 코난으로 코난은 마침내 누군가로부터 노리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놓칠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무로는 의뢰를 받아 코난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아무로는 코난의 정체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아직 단행본에서 확정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난을 조사하다 보니 코난의 정체가 구도 시니치라는 것을 아무로가 알게 된다는 것으로 단행본에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수께끼 노인에게 그 정보를 전할지 아니면 그냥 암묵적으로 침묵을 할지 어떤 전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명탐정 코난 1113화부터 시작한 이오리와 모미지의 만남 이야기의 마무리였는데요. 마침내 이오리와 모미지의 과거를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오리가 집사가 되는 과정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대로 모미지에게 감동을 받고 집사가 되었다는 식으로 끝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로의 통화 상대인 노인이 에도가 코난을 조사하라고 아무로에게 명령을 하고 나서 쿠로다에 전화해 아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검은조개의 보스가 접근한 것이라면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신중히 접근을 하고 나서 보고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관련되어 있어 밝히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